자, 오늘 같은 좀 어려운 장에서 두 분은 어떤 섹터가 조금 더 핫하다라고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김주훈 팀장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김민수 대표는 화학 섹터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일단 또 제가 자꾸 일산이 나오네요. 이게 여기 있네요. 중독성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 레드샷 첫방 첫날부터 화학주를 가지고 와주셨던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화학주를 다시 들고 와주셨어요. 그동안 화학주 진짜 잘 갔거든요. SKC 이미 목표가 터치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뭐 효성그룹주들도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많은 종목들이 잘 갔는데 오늘 다시 화학이 등장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시장이 계속 화학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또 보다 보니까 삼양홀딩스, 또 자회사가 BPA라고 하죠. 이쪽에 대한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자꾸 찾아다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호석유를 필두로 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변화가 됐을 때 주가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맛을 보다 보니까 이제 효성 TNC도 그를 따라가는 흐름들이고, 이런 변화를 봤을 때 역시나 투자 아이디어는 화학 쪽에서 찾을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화학 쪽의 가장 중요한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 민감 섹터다 보니까 어떤 사이클을 타죠. 근데 그 사이클이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뭔가 큰 변혁이 나왔다. 특히 어떤 코로나19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위축을 받다 보니까 공급 라인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빠르게 지금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그의 쇼티지 현상이 나오는 대부분의 모습들이 화학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 쇼티지는 당연히 제품 가격의 강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료 가격도 올라가고 또 제품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스프레드가 강하게 벌어지는 섹터나 그 관련된 화학 제품들은 당연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변화를 봤었을 때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변화 중에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폴리에스터, 대표적인 섬유화학 쪽이죠. 네. 이쪽에 대한 스프레드와 스판덱스는 또 효성 TNC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지금 기조가 강하게 벌어지는 기조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최근에 좋았다고 얘기하는 2017년도, 18년도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게다가 또 2013년도, 14년도 정도 부분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수치까지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나왔던 과거에 관련된 제품과 연결됐던 수익성들이 이 정도 부분까지는 올라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나왔던 실적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밸류를 계산해야 맞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앞으로 이게 확장돼서 나갈 수 있었을 때는 그때 과거 호황 때의 주가의 위치까지도 같이 염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아직까지 못 올라온 종목들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효성 TNC가 올라왔던 대표적인 흐름들이 이런 스판덱스도 거기 같이 과거에 못 보여줬던 기울기와 그와 관련된 가격대까지 올라온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머지 화학 관련된 품목들도 하나씩 또 점검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은 또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휙 던져드렸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쇼티지 얘기가 요즘 되게 핫하거든요.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관련 섹터가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요즘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 업종에 대한 이야기 짚어주셨고, 예전부터 경기 민감주 하면 또 차화정이라는 이런 새 섹터가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고, 요즘 화학 쪽도 그런 부분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앞으로 계속 좋아지고, 그러면 화학도 같이 계속 업황 자체가 괜찮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경기는 도쿄올림픽이 열려야 경기가 죄송합니다. 네. 네. 세상에. 네. 경기 관련된 쪽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신 효과와 함께 살아나는 부분들이 먼저 이어지면서 또 정부의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몰리는 부분들인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들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작년에 너무 위축이 됐다가 이를 빠르게 회복한다는 관점 쪽에서 각국 정부들이 쏟아부은 돈의 효과와 함께 이어지는 부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시화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 어떤 수요가 이제 빠르게 창출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화학업종의 대표적인 흐름들은 장치 산업입니다. 즉 라인들과 설비들은 다 갖고 있죠. 네. 이런 쪽에서 수요가 빠르게 나온 부분들을 지금 대처를 하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저희가 생각했던 비용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보게 되면 훨씬 더 실적들은 좋겠죠.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김주원 팀장님 이야기도 잠깐 들어볼까요? 화학 업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간단하게 첨언해 주신다면?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기 회복 때는 이제 차화정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고 회복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화학 업종들은 어느 정도 오른 편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 TNC나 효성 화학 같은 효성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랐던 부분도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던 이제 화학 쪽 업계의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상승한 부분이고요. 지금 화학 업종이 워낙 또 광범위하고 오른 종목이 많긴 하지만 아직도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잘 발굴해서 가신다면은 아직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학 뭐 당연히 좋은데 저평가주 발굴이 조금 더 관건이겠다 이런 이야기, 탑픽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우리 김주현 팀장님의 건강기능식품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등장한 이런 섹터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선 처음 가지고 오셨기도 하고 평소에 뭐 좀 챙겨 드시는 거 있으세요? 요즘에 챙겨 먹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요. 뭐 그걸 좀 말씀을 궁금해서 여쭤본 드려도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품 명까지 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뭐 이렇게 요즘에 뭐 아르지닌이라고 해서 이제 뭐 장어 성분 있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몸에 활력을 좀 피곤하지 않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걸 그런 거 먹기도 하고 뭐 비타민 C 이런 것들도 먹고 있는 상태. 한 비타민 정도를 기대했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나왔네요. 좋습니다. 이따가 여쭤볼 김민수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니 뭐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장어 얘기 나오니까 훅 끌려가지고 이따가 가면서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어떤 거 드시고 계시는지 네, 효과좀 좀 좋으신지. 알려주십시오. 네. 평소에 뭐 드시는데요? 평소에 밥 먹습니다. 아, 그렇죠. 밥이 밥이 모양이죠.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도 좀 챙겨 드시고 하셔야 될 텐데. 네, 이제 팀장님께 이제 소스를 받아다가 저도 장어 힘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건기식 가지고 오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흐름을 보니까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날이어서 전체 종목 중에 약 80% 정도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오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20%의 종목 중에 하나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섹터였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장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종목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그 대장들이 오늘 거의 신고가 부근으로 도달을 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매수에 가거나 수익을 내기도 좀 좋겠다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한번 말씀하셨어요. 제가 카운트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사실 또 이게 시장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는 것도 맞고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체감을 하는 게 제가 작년보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도 좀 챙겨 먹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만 챙겨 먹는 건지 다른 분들도 다 먹는지는 모르겠어서 이게 확신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더 시장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어떻게 커졌는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제 들고 온 사유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네. 일단 네. 한 번 더 좋아요. 말씀드리면요. 네. 이 정도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2019년도에 4조 6천억 원 정도가 됐었고 2020년도에는 약 5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이제 이번 해가 지나가야 알 수 있겠죠. 다만 이제 2019년도와 20년도 시장 사이즈를 비교해 봤을 때 19년도보다 20년도가 약 6.6% 정도 신장을 해서 약 5조 정도 되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 시장 규모는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일단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면역력의 증가라든지 혹은 자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원래 과거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50대, 60대 혹은 40, 50대 가장들의 전유물이었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기사에서 말하기를 20, 30대들이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고 먹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앵커님이 그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부분도 비단 앵커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똑같이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건강기능식품이 뭐 50대, 60대 전유물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도 지금부터 내 몸을 관리하고 코로나 이겨내고 준비하자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약간 그 과복용이라든지 오남용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고요. 일단 어쨌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네. 젊은 사람까지도 계속적으로 필수적으로 챙겨 먹어야 하는 그런 큰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로나가 큰 몫을 진짜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라도 챙겨 먹어야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뭐 감염되지 않고 뭐 아프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럼 이 종목들, 이 건강기능식품 종목들의 흐름도 좀 괜찮았었나요? 아니면 아직 좀 덜 올랐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동안 약간 지지부진했다가 이제 약간 고개를 드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섹터. 옛날에는 이 제약바이오 하면 제약이랑 바이오랑 다르게 좀 봤던 경우도 많았거든요. 제약회사 그리고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하나로 좀 그걸 굳이 구분하기보다는 하나로 뭉뚱겨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젠 이걸 따로 보고 헬스케어 쪽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섹터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로 조금 더 자세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난 종목 리뷰를 하나 또 해야 될 게 생겼어요. 성창기업지주가 오늘 많이 오르면서 또 급등을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니 이게 목표가를 넘어섰나요? 지금 거의 넘어설랑 말랑하는 것 같던데 장중에 2,765원까지 올랐으니까 2,800원 거의 터치하기 직전에 조금 반납을 하긴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35원 더 쓰죠. 아 그러니까요. 좀 시장이 약간 아쉽습니다. 근데 모멘텀은 살아있다 보니까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는 그때 투자 아이디어가 그거였죠. 목재, 럼버. 네, 맞아요. 이쪽도 강세로 가는데 당연히 그걸 수혜를 받는 쪽은 이쪽이 아니냐. 근데 솔직히 아쉬운 게 거래량이 좀 덜 됐지만은 오히려 그때 유니드라는 종목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네, 유니드가 더 갔습니다. 같은 그러네요. MDF 쪽인데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가 종목이라서 좀 못 따라갔나 싶긴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목재 펄프 괜찮습니다. 네. 펄프도 오늘 무림 PMP 같은 경우 강하게 움직이죠. 이런 변화다 보니까 계속 이런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또 다시 강조드리면 스프레드 벌어지는 쪽은 사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만 안정되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회복하는 단계다 보니까 한 3,000원대까지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보유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4월 7일이었나요? 불과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섹터 VS 코너에서 건자재 섹터의 탑픽으로 성창 기업 지주를 말씀해 주셨고 이게 그 이후에 지금 한 12% 넘게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그러면 목표가가 우리가 지금 35원 남겨놓고 약간 내려오긴 했는데 네. 목표가도 조금 더 올려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네, 일단 2,800원에서 만족 못 하시겠다. 그러면 들고 가시죠. 한 네. 3,000원까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3,000원까지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다라는 네. 부분 충분히 지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오르는 섹터가 코스피에서 또 종이 목재인 만큼 이 부분이 좀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화학 섹터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SKC 가지고 오셔서 이게 바로 또 목표가 터치를 하고 네.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제2의 SKC만큼 강한 탄력을 줄 수 있는 종목 어떤 거 갖고 오셨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코롱인더고요. 코롱인다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재 관련돼서 종합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합니다. 대표적으로 패션 관련된 쪽부터 어떤 의류 관련된 자재 이쪽이 거의 매출의 절반 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산업 자재 쪽에서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 자동차의 타이어 쪽에 들어가는 심이죠. 이쪽부터 에어백 원단, 에어백 원단도 단단해야 되겠죠. 이런 쪽 부드럽고 단단해야 되고 네, 이런 쪽부터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필름 쪽 관련된 쪽은 또 PI 필름이라고 하는 폴더블 쪽에 들어가는 필름도 담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흐름들을 다 담당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화학 섬유 관련된 쪽에 화섬 업황들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도 계속 확인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 계산하다 보니까 한 2,200억이 넘기면서 한 47%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시가총액들이 아직 지금 기준으로는 1조 7천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더 갈 여력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눌림목에서 더 안 빠지나라고 봤는데 안 빠지고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부분에서는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질 걸로 보여지면서 63,000원대 밑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 사이에 또 올라갔죠? 시장은 조정인데 올라가다 그쵸.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살짝 기다리셨다가 63,000원대 초반대 공략하시는 걸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제 회복해서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구간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65,000원대 부근의 직전 고점대 부근은 충분히 지금 보여주는 실적 가지고는 돌파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를 일단 75,0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56,000원대로 보여지면서 최근에 또 나왔던 박스권의 하단부가 다 깨지는 가격대를
56,000원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2의 SKC만큼 강한 탄력을 줄 수 있는 화학 섹터의 탑픽 코오롱인더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조금 올랐지만 63,000원대 초반, 63,000원 이하에서 조금 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조금 멉니다. 그래도 괜찮은 흐름으로 보셨기 때문에 멀리 잡아주셨겠죠. 75,000원 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에 있는 56,000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건강기능식품 섹터에서 탑픽이 될 만한 종목 우리 김준 팀장님께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제가 건강기능식품에서 가지고 온 종목은 노바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노바렉스. 지금 말씀드린 와중에 또 한 번 더 제가 해서 세 번째를 기록했는데요. 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해주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우리나라의 주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건강기능식품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개별 인정 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개별 인정 원료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뭐 기능성 식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식약처나 이런 데서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내가 뭐 개발한 물질이나 뭐 내가 뭐 가공이나 합성을 해서 만든 물질이 뭐 안전하고 시각적으로 안전하고 또 이러한 효능이 있었다. 실제로 뭐 피로 회복이나 이런 증진시키는데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원료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하고 등록까지도 식약처에 완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별 인정 원료를 36건이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이나 실적적인 부분을 제가 항상 종목을 추천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네. 2018년에 이 회사는 상장을 해서 18년부터 20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랑 순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가의 예상에 따르면 2021년에는 사상 최대의 영업 실적과 순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일단 차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박스권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렀던 시절이 있었고 그게 약 작년 11월부터 해서 이번 4월 중순까지도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늘 굉장히 큰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박스권 상단을 그동안 이제 돌파를 하면서 돌파의 흐름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일단 매수가를 드리고자 한다면 현재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오전에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당시에는 한 4,550원? 4,500원에서 조금 위에 한 4,600원 수준인데 지금은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시지만 제가 늘 말한 것처럼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해서 지금 단가보다는 낮춰서 4,500원쯤으로 분할 매수가로 맞춰주시고 만약에 4만 원대를 이탈한다면 그때는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목표가는 약 5만 원 정도 해서 지금은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를 돌파한 이유는 앞으로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 반대로 그 위에 뭐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또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5만 원 정도 설정을 해서 봐주시고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크게 더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오늘은 일단 일부 진입을 하다가 그러나 만약에 종목이라는 게 뭐 계속 상승만 하지도 않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결국 신고가를 또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일 경우도 대비해서 일부만 현재 매수를 하시고 추후에는 45,000원대로 매수가를 잡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탑픽주 노바렉스 짚어주셨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장대 양봉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도 일부 진입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조정 시에는 45,000원대에서 진입하자라는 이야기, 목표가는 5만 원, 손절 라인은 4만 원 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섹터와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